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로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기로 법을 주셨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으로 땅 만들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난주에 공부한 민수기 내용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도착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광야 1세대는 38년을 살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 땅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출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시점, 이곳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겐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며 레위기, 신명기를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즉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전에 레위기, 신명기를 읽으면 읽어진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찰나에 읽으면 비로소 잘 읽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만 합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읽기 전에 질문들을 해야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에게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 두 질문을 하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봐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레위기, 신명기 이 책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5권 중 따로 떼어낸 이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이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가죠. 인터넷과 여러 방법으로 그 나라의 문화, 음식, 날씨, 경제, 법 등을 살피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끝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야 할 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거죠.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앞서 공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인데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이지 이제 곧 떠날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들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어요. 우선 오고 오는 레위지파 후손들이 이것을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정보를 맡는 역할도 해라. 자,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요? 광야 1세대는 죽었으니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부터 배워야 했어요.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의 땅, 지리적, 자연환경적, 문화적, 종교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쵸?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셨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만 알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신 거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교육은 생명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이 필수였는데 바로 그 교과서가 레위기 정보였고 당장 필요한 노하우 유학 정보가 신명기 설교였던 겁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광야 2세대 입장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광야 2세대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왜 이 독특한 백성이 생긴 것인가? 바로 가나안,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또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이며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후손들도 반드시 그것을 교육받아야만 하죠. 설사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를 이어가면서 또 가나안은 계속 정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는 사명이에요. 즉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 기억하시죠?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요. 만약 이것을 못하는 날에는 멸망이니. 자, 이제 교육은 이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 후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명을 가르쳐 이어갈 시스템이 당장 필요하죠. 그래서 교과서, 교재, 교환 이런 것이 필요했다. 현실이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딱딱한 고서로 취급해온 레위기나 신명기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태도를 좀 고치자고요. 어떻게 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말랑말랑하게 만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공부 목표입니다.